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촌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도 3D 업종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천대학교에도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유학생들이 다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결혼, 그 다음에 노동자들, 그 다음에 결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이 동양에서 극동지방에서 한국을 타겟으로 삼고 전략 기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고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문화 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고려할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문제점들만 잔뜩 우리가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대안들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덧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민족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 국민의 2%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단일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고 한민족의 우수성에 자부심을 느낀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 쉽게 이제 너무도 빠르게 이미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이고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문화 사회이고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면 다문화 사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다문화 사회와 관련 있는 용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수업을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문화주의 그리고 문화상대주의, 이런 용어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다문화주의가 뭔가, 문화상대주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의 이념적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이 용어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뭐냐면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자, 다문화주의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문화상대주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다문화주의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문화상대주의는 남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의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기 문화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자아문화 중심주의의 편협함을 극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보세요. 다문화에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단지 different 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인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만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귀족들도 부자들도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이렇게 뒤를 닦는 용도입니다. 자, 손으로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여러분 다른 문화입니까? 아니면 나쁜 문화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손으로 밥을 먹는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손으로 밥을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디 손으로 밥을 먹냐고, 손으로 뭘 먹냐고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보면 손으로 뭔가를 먹는 것은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어쨌거나 손으로 뭔가를 먹는다? 뭐 우리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것에 대해 굉장히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왜 손으로 밥을 먹느냐? 이 손은 내 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 자,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깨끗하냐?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깨끗하냐?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마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깨끗한 것일까요? 인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숟가락은 정말로 수많은 다른 사람들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정말 너무도 많은 다른 사람의 입에 이 숟가락이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 숟가락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걸린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사람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숟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오히려 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은요, 나만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나만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이 손이 훨씬 더 깨끗하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숟가락이 깨끗한 겁니까? 내 손이 더 깨끗한 겁니까?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 나쁜 문화입니까? 다른 문화입니까? 이건 여러분 전형적으로 다른 문화입니다. 다른 문화인데 우리는 나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문화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는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different, 다른 문화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문화가 상대적이라고 할 때 그 문화가 bad, 나쁜 문화이냐 좋은 문화이냐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different, 다른 문화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최소한 그 문화에 대하여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문화는 나쁜 문화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다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민족의 여러 사람들의 그 문화가 우리가 보기에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화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아문화 중심주의는 너희가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너희 문화는 완전히 버리고 우리 문화만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서양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서양은 자신의 문화가 더 좋다라고 앞선 문화라고 선진 문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과연 서양의 그런 나라들의 문화가 더 좋은 문화인가? 좀 가난한 나라들의 문화는 과연 나쁜 문화인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우 물론 문화 속에 나쁜 문화도 있습니다. 나쁜 문화도 있습니다. 나쁜 문화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나쁜 문화가 아니라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문화가 아니라 나쁜 문화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쁜 문화로 생각하는 순간 그 문화는 없어져야 될 문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 나라들이 이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할 때에 그 문화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심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개념은 저개발국이나 서구되지 않은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 선진국 학자들에게 자신들이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양심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개발국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현실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므로 절대적인 선이나 올바름은 없다는 불가지론에 효과적으로 반발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자, 문화는 모든 건 상대적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경우는 문화는 상대적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화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는 다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도의 예를 들자면 인도에는 옛날에 사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티 제도가 뭐냐 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그대로 불태워 죽이는 것을 사티 제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다 화장을 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 아내가 홀로 남았으면 산채로 남편과 함께 불태워버립니다. 그걸 사티 제도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 다른 문화입니까? 나쁜 문화입니까? 그는 분명히 다른 문화가 아니라 나쁜 문화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다른 문화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은 인도의 상황이니 인도의 상황에서 본다면 교수님 다른 문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일반적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도 같이 불태워 죽이는 것이 다른 문화다? 인도 제가 살던 캘커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다른 문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나쁜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 상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화에는 옳고 그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모든 문화는 다 좋은 거야. 문화는 단지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그러므로
나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강요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일까요? 방금 사티 제도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문화 상대주의는 옳고 그름이 모호해져 버립니다. 선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켰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옳고 그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 모호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들을 들어드릴 수 있지만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TV만 켜면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분명히 그분들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합리화시키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성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모든 것이 옳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bad, 나쁜 것과 different, 차이,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2교시에서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